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은 큰 편이라서 머릿속으로는 할 일이 가득한데 몸은 소파에 붙어서 꼼짝도 안 할 때가 있으시죠. 시간은 미친 듯이 흘러가는데 드라마는 또 왜 이렇게 재밌는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은데 내가 받은 상처를 자녀에게 똑같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죠. 이것은 부모님들 안에 남아있는 상처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의 트라우마로 인한 5가지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치료 방법까지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혹시 양육을 하시면서 자신을 탓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부모님들 탓이 아니니까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좋든지 싫든지 간에 부모는 자녀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에 따르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노출된 부모는 그 영향이 자녀에게까지 전달된다고 합니다. 한 부모님도 자기 아이가 울 때마다 불안이랑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기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의 부모님들께서 어린 시절에 많이 싸우셔서 그 소리가 공포심으로 다가왔던 것이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비로소 그 어머님과 자녀가 모두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패트릭 티안의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자신을 보듬으시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첫 번째 현상은 바로 감정적 지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직후가 아니라 몇 시간, 심지어는 며칠이 지나서 그에 대한 감정이 뒤늦게 찾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무심코 알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갑자기 짜증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내가 이용당한 건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감정적 지연이 있다면 트라우마 때문인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격리 또는 과잉 경계 때문인데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안한 상태에 익숙해져서 감정 대신에 사고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어릴 적에 부모님이 크게 싸운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섭고 압도당하기 때문에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가는 길에 비로소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감정적 지연을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또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내면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해보십시오. 자주 쓰지 않는 손으로 내면 아이의 마음을 기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그룹 치료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익혀 나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맹목적인 돌진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어딘가를 향해서 빠르게 가거나 영화 예매 같은 사소한 일에도 마치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처럼 서둘러서 해치우려고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행동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인한 긴급한 상태로 살아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는 어떤 일을 끝내자마자 또 다른 일을 급하게 찾는 것처럼 삶의 단계를 급하게 뛰어넘으려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하지만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이런 돌진은 수치심이나 과잉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밀이 많은 가정에서 자랐다면 한 번의 실수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 재앙을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자신에게 연민을 보여줘야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내면의 아이와 함께 속도를 늦추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일기나 대화를 통해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거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명상이나 호흡법, 마음챙김 같은 활동들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트라우마를 직접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렵지만 삶의 속도를 늦추는 데는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패트릭이 냉장고 소리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를 매일 듣다가 어느 날 문득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깨닫는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쭉 우울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우울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이나 우울증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경우죠. 이런 우울증은 감정적으로 공허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흔히 나타납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비밀, 알코올 중독,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 이런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내면에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사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였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내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기나 운동만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고요. 전문가나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그룹 치료를 받은 어떤 분은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불안해하거나 남을 기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꼭 들어야 할 말들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피곤함이 유발하는 좌절 현상입니다. 이 증상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신체적 피로를 우울증이나 실패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생산적인 것 또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함을 실패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치된 아이들은 잠을 자거나 자신을 돌보는 것 같은 기본적인 양육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단순히 잠자리에 드는 것도 혼자 있거나 버려지는 것과 연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과잉 경계적인 뇌는 우리가 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쉴 때는 경계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현상의 치료를 위해서는 내면의 아이와 연결해서 피곤함이 왜 좌절감을 주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은 습관과 마음 챙김을 통해서 피곤함이라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섞이지 못하는 카멜레온입니다. 이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서 정체성을 바꾸면서도 서로 다른 친구 그룹을 일부러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숨기고 비밀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거나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이라는 아픈 결과를 맞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위험을 감수하고 친구들 간에 서로 소개해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내면의 아이와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성인이 된 지금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안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트라우마의 5가지 현상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셨나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위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과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기 위한 용기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